혹시 자세히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피아노를 칠 때,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에도 계속 휴식을 한대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 피아노를 칠 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두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뇌 검사를 한 거예요. 뇌파 검사를. 뇌파 검사 해보니까 피아니스트들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막 물 흐르듯이 연주를 할 때 계속 우린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터치해야 되는 순간에 터치를 하고 나서 바로 탁 튕겨 올리듯이 더 이상 이걸 누르지 않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뚱뚱 이렇게 때리니까 그 누르는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도 더 받게 되고 계속 묵직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피아노를 치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지금 막 굉장히 부드럽게 막 솜털 하나가 살포시 건반 위에 올라와서 어루만지는 듯 또 빠져나가는 듯 비단 실을 뽑는 듯 뚜루룽 쳤다가 또 싹 빠져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을 옷감 질감을 느끼듯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주를 들으면 그 연주곡 하나가 다르게 들리고 또 몸 안에 그 세포들이 그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의 선율에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음악 들으실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온몸의 세포를 다 열어놓고 그 악기가 되어서 연주를 하듯 그렇게 들어보는 것도 음악을 감상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치유 효과도 굉장히 높고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이게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들어는 봤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공이 산을 옮겼다 하는 말인데요. 이 고사성어는 옛날 중국에 살았던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 90세 노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에 따르자면 이 우공이라고 하는 그 노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이렇게 마을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서 저 이웃에 있는 마을과 왕래가 안 되는 거죠. 그 산이 가로막혀서 뭐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산등성이를 막 기어 올라가서 무슨 그 에베레스트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저 산등성이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왕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흙덩이를 날라서 산을 옮기고 길을 냈다 하는 것에서 생겨난 고사성어입니다. 우공이산. 그러니까 산을 옮겼다. 이게 그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게 요즘의 프로젝트라면 이게 포크레인이 들어가거나 중장비가 들어가서 뭐 그냥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냥 금방 산 깎아질러서 평지 만들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이런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고작 맨손으로 흙을 파서 산을 옮기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공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정말 그 산 하나를, 거대한 산 하나를 평지로 만들어 길을 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원력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일까? 할아버지의 원력이 궁금해지는 거죠. 우공은 산을 옮기기 전에 일단 가족을 다 모이라 그래서 가족 회의를 먼저 합니다. 내가 사방이 700리요. 높이가 10,000길이나 되는 저 산이 가로막혀 소통이 되지 않고 오고 갈 수가 없으니 저 험한 산을 평평하게 해서 곧장 북에서 남쪽까지 길을 뚫으려고 한다. 너희들 생각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아, 좋아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멋진 생각이에요. 라고 하는데 아내가 막 뜯어 말립니다. 반대를 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나이를 생각해요. 지금 당신 나이가 90이에요. 90. 응? 당신이 무슨 힘으로 저 산을 지금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흙을 파서 그 흙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막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랬더니 우공은
이렇게 말해요. 흙은 파가지고 발에에다 버리면 돼. 발에 옆에 붙어 있었나 보죠. 발에에다 버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3명의 아들과 손자들하고 같이 바로 거대한 산을 평지, 길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제 돌입을 했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에다가 담고 광주리에 담아 흙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아주 망령이 들었군, 망령이 들었어. 그냥 사는 날까지나 곱게 살지. 저게 뭐 하는 짓이요? 남보기도 그렇소. 뭐 오며 가며 한마디씩 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우공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내가 비록 앞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하다가 다 못하면 내 자식이 있지 않소. 또 자식이 하다 다 못하면 손주가 있지 않소. 또 손주가 하다 다 못하면 또 그 자식이 있지 않겠소.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산이 평평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마도 우공이라는 할아버지는 보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듯 싶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산이 평평해질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직하게 정말 굳건하게 믿고 밀고 나갔던 할아버지. 근데 이 우공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나 수행, 정진, 무엇을 한다 해도 우공이 산을 옮기는 일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원력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끊임없이 정진해 갈 때 기적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그 기도의 힘이 한 송이 연꽃처럼 꽃도 피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곡괭이와 호미와 삽으로 흙을 파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불퇴전이라 그러죠. 물러남이 없는 마음으로 그날 일일의 정진과 기도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매일 반복해서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높은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어서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서로 교통이 소통이 되고 오고 갔던 것과 같이 내 마음 안에 담을 쌓고 벽을 쌓았던 것들도 그렇게 하나하나 꾸준히 정진하고 기도하면서 정화해 가다 보면 반드시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심청정 그리고 국토청정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을에는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요. 놀러를 가면서 하나하나 조락의 계절에 이 잎사귀를 떨구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그 나무들이 바로 우공 90세 할아버지가 했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이 해마다 같은 정진과 수행을 잊지 않고 하고 있다. 한 번도 자연은 게을러 본 적 없고 게으름을 피워본 적도 없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안 해본 적도 없다는 걸 이 가을을 바라보며 멋진 자연 앞에 두 손 합장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공의 마음으로 원력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걸음만 진일보 해보는 거죠.